경기도 양평군의 용문 오일장.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시골 장터는 지금도 장날이면 어김없이 모여드는 상인들과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이곳에서 한 남성을 만났다. 저 고개 넘으면 바로 지평이잖아요. 예, 양평 분이세요? 직접 어르신들께 막걸리를 따르며 홍보하는 김규환 씨. 이마제 맞으세요? 그는 양평에 있는 한 양조장의 대표다. 많이들 사랑해 주실 거예요. 좋다. 맛 좋다. 대한민국에서 지평 막걸리가 최고예요. 아유, 또 그렇게까지. 그래서 저 서울 그 사람들은 지평 막걸리라면 딴 거는 안 먹어도 지평 막걸리는 잘 먹어. 서울 사람들이 와서 지평 막걸리는 최고로 많이 사더라고. 우리가 애들이 오면은 딴 막걸리 안 먹어도 지평 막걸리 사오래요. 그래서 꼭 용문 나오면 지평 막걸리 있으니까 있어요. 그럼 저 사가도 하고 오다는 또 지평 가서 또 가져온다고. 그래가지고 저 막걸리 많이 먹어요.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이곳에 지평주조가 있다. 이틀에 한 번 지평주조는 막걸리를 출하한다. 주 판매처는 양평군 내 12개 읍면의 상점들이다. 그러면은 쌀이 오늘 쌀이요? 지금 한 달에 겨울 같은 경우는 한 5, 6만 병 정도 나가고요. 이제 매출로 보면은 한 6천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많이 나갈 때 제가 가장 많이 나갔을 때는 한 8천만 원 정도 매출 한 적이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그 역사를 짐작케 하는 건물. 87년의 세월을 품은 지평주조의 작업장 안엔 5개의 방이 있다. 막걸리 제조가 이루어지는 지평주조의 비밀 공간들이다. 김기환 사장의 안내를 따라 들어간 곳은 발효실. 이쪽이 저희 발효하는 항아리예요. 지평주조의 막걸리는 하나의 술로 탄생하기까지 이 항아리 안에서 총 6일의 시간을 품는다. 보면은 다 발효가 끝나가지고 향이 좋아요. 네. 지평주조는 쌀과 밀 두 종류의 막걸리를 생산한다. 그중 걸쭉하고 텁텁한 맛이 특징인 밀막걸리는 지평주조의 대표 상품이다. 밀막걸리가 한때는 쌀을 쓸 수가 없어서 밀막걸리만 계속 생산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어르신분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도 그 맛을 잊지를 못해서 지금까지도 그 맛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그때부터의 전통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예. 지평주조의 하루는 밀을 찌는 작업으로 시작된다. 쉽게 말해 술밥을 만드는 과정. 술밥은 보통 찹쌀이나 맵쌀을 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평주조는 밀가루를 원료로 한다. 지평주조 막걸리 특유의 깊고 묵직한 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우리가 균을 파종한다든가 배양한다든가 하는 원료로서는 밀막걸리를 쓰고 있고 쌀 막걸리나 밀가루 막걸리나 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밀을 찌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 2시간이 지나면 술밥이 완성된다. 이 과정을 거친 밀가루는 적절히 수분을 머금은 고슬고슬한 빵가루 형태를 띈다. 시루에서 꺼낸 술밥은 또 다른 장소로 옮겨진다. 보쌈실. 막걸리 발효의 핵심 재료가 되는 누룩곰팡이균을 배양하는 곳이다. 지평주조는 이곳 보쌈실에서
술밥에 흰 가루로 만들어진 효소제를 뿌려 1차 배양을 한다. 일종의 누룩균이라는 건데요. 하얀 곰팡이 백곡균이에요. 전통 누룩을 하면은 전통 누룩은 다량의 산을 생성하기 때문에 너무나 일찍되고 또 전통 누룩 제조 과정에서 잡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주조를 위해서 백곡균을 파종해서 백곡균을 배양하고 있어요. 균 배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온도. 온도가 높으면 균은 증식을 멈춘다. 때문에 술밥을 수시로 섞어 온도를 낮춰줘야 한다. 30년 경력의 공장장과 20년 경력의 주임은 오로지 손의 감각으로 이 일을 완수한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방식이에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쓸 때 어떤 점이 좀 좋다고? 수작업으로 하면 아무래도 정성이 많이 가고 음식은 손맛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정성이 많이 간다는 거죠. 손이. 쉼없이 움직이는 이들의 손에 술맛의 성패가 달려있다. 균 배양의 적정 온도는 35도 안팎. 온도가 떨어지면 술밥을 천으로 덮어 발열을 돕는다. 볼을 이렇게 쌓아놓는다 그래서 보쌈이야. 이렇게 1차 균 배양을 하는 데까지만 해도 평균 하루가 소요된다. 이튿날 새벽 누룩곰팡이균의 1차 배양이 끝났다. 이 과정을 거친 술밥은 증식한 균으로 인해 쌀알 정도의 크기로 뭉치게 된다. 1차 배양이 끝난 균은 한 대 분량씩 작은 상자에 나뉘어 2차 배양을 준비한다. 이게 오염나무 상자인데 이거를 이제 왜 이거를 사용하냐면은 이제 이거는 다른 거는 플라스틱 때문에 이게 저걸 못 빨아들이고 수분 자체를 갖다가 흡수를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면은 이 온도 조절도 되고 또 이제 여기서 이 배합도 잘 되고요. 수업 저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집하는 것이 이거를 선택하는 거죠. 이게. 수분을 머금었다 발산하는 오동나무. 지평주조는 오동나무를 통해 균 배양에 필요한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한다. 숨은 비법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공장장 방효연 씨는 2시간에 한 번씩 오동나무 상자의 위치를 바꿔준다. 대류 현상에 의해서 아래는 온도가 미세하게라도 작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래 위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2시간에 한 번씩 갈아쌓기를 해주는 거예요. 온도 29도, 습도는 36%. 오동나무 배양실은 항상 이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다시 꼬박 하루가 지나면 비로소 균 배양이 마무리된다. 주조장 입구에 자리한 작은 사무실. 가게의 4대 사장 김기환 씨는 이곳에서 매출과 영업을 관리한다. 그는 2년 전 다니던 홍보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경영에 나섰다.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막걸리 병으로 가득 찬 방. 사실 이곳은 29 신찬내기 사장이 경영을 시작하며 의욕적으로 마련했던 전시관이다. 처음에 초창기에 왔을 때 쓰던 전시관이에요. 네, 마케팅 측면에서 좀 기획을 해본 전시관인데 현재는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당시 김기환 사장은 가게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홍보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수단이 될 거라 생각했다. 처음에는 마케팅이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와보니까 저희가 대기업의 마케팅을 이제 따라갈 수도 없고 자본력도 없고 살아남는 길 두 줄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나니까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것이 아직은 이런 부분보다는 주질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기환 사장이 분주히 가게를 나선다.
차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충청북도 음성의 한 미곡 처리장. 김기환 사장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곳이다. 종목실, 사입실 구석구석 빈틈없이 채워넣어야 돼. 6개월에 한 번 김기환 사장은 이곳에서 쌀을 도정할 때 나오는 왕겨를 얻어간다. 왕겨는 지평주조의 술맛을 완성하는 숨은 재료다. 근 40여 년 동안 지평주조를 운영해온 아버지. 첫째도 주질, 둘째도 주질, 셋째도 주질이야. 그 대신 무리는 하지 마라. 무리를 하면 주질이 흔들려. 김기환 사장은 아버지에게서 경영의 철학을 배운다. 가서 딴 건 안 물어요. 출고가 많이 되느냐 이런 건 관심 없어. 술 맛이 어떠냐. 막걸리 장사를 돈 벌기는 저 틀렸으니까 명예는 잃지 말라고. 지평 양조장 술에 대한 명예는 잃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마 내 아버지 때서부터 내려온 그게 아닌가. 1925년 창업한 지평주조는 한국 전쟁 속에서도 그 생명을 잃지 않았다. 이후 1953년 2대 운영자인 김교십 씨가 인수. 오늘날까지 가문의 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격변의 시대 속에서도 술맛을 지키려 했던 고집이 지평주조의 역사를 다졌다. 왕겨를 가지고 돌아온 김기환 사장이 무슨 이유인지 건물의 천장 위로 올라간다. 지붕과 천장 사이의 좁은 공간. 이곳에 왕겨가 뿌려진다. 깊이 약 30cm, 발이 들어가지 않을 만큼 두껍게 눌러쌓은 왕겨는 주조장 각 방의 열기를 보호하는 단열재다. 여기 보시면 왕겨가 깔리는 걸 아실 거예요. 지평주조는 1년에 2번 왕겨를 보강해 단열을 강화한다. 뭐 스티로폼이나 다른 그라스울 같은 다른 단열재는 뭐 단열이 완벽하고 하겠지만 왕겨는 술 만드는 데 필요한 수분을 머금었다 다시 발산해 주기 때문에 술 만드는 데는 왕겨가 최고라고 단열을. 87년에 걸쳐 내려온 가게의 지혜. 1925년 창업 당시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은 곳곳에 그 지혜를 품고 있다. 높은 지붕에 길게 뚫린 구멍은 수분이 많은 주조장의 환기를 돕는다. 오로지 술을 빚기 위해 지어진 집. 술도가에게 이보다 더 귀한 재산은 없다. 이 위도 이렇게 다 뚫려 있잖아요. 왕겨 넣을 수 있는 부분도 다 있고, 이게 옛날에 처음 이제 저희 창업했을 때부터 양조장 쓰기 위해서 만든 건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나름대로 통풍 좋게 하고 단열 잘 되게 하려고 그때 그렇게 만든 건물이에요. 지평주조는 87년 전 창업 당시의 주조 환경 그대로 지금까지 술을 만들고 있다. 공장장 방효연 씨가 또다시 오동나무 배양실을 찾았다. 가장 먼저 온도를 확인한다. 40도. 균 배양의 상한선이다. 활동을 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온도를 억제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편편하게 해서 고를 몇 줄 타줘요. 온도가 오르면 술밥에 4개의 선을 그어 골짜기를 만든다. 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다. 이어서 겹겹이 포개져 있던 상자를 엇갈리게 배열. 열기가 빠져나갈 틈을 내준다. 이론이 아닌
경험에서 터득한 기술. 이것은 지평주조가 가진 최대의 경쟁력이다. 시간을 봐야 되니까. 이틀에 한 번 밤을 새며 주조장을 지키는 방효현 씨. 그는 자신만의 일지를 쓴다. 술이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추적해가지고 역추적을 해가지고 술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거죠. 뭐 30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써온 막걸리 일지. 그 안엔 반평생 지평주조를 지켜온 장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뭐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내가 전담을 막걸리 만드는데 완전한 전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처음 와서 몇 년간은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죠. 근데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술을 만들면서 내가 책임감을 느끼고 나서부터는 자유를 느끼질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지평 막걸리가 점점 맛있어진다 하는 그런 평을 받기 때문에 어려움을 못 느끼고 생활했죠. 새벽 4시. 겨우 2시간 쪽잠을 청한 공장장이 다시 주조장으로 나선다. 균 배양이 마무리되는 시간.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배양이 끝났어요. 그리고 카스테라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세히 보면 이 하얀 곰팡이가 핀 게 보여요. 조그맣게 시루라기 이렇게. 누룩곰팡이균이 배양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술을 담는 작업이 시작된다. 먼저 균이 배양된 술밥을 항아리에 넣고 물을 섞는다. 막걸리의 모체, 주모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틀 된 거예요. 하루 된 거하고 이틀 된 거는 확실히 틀리죠. 주모는 총 4일에 걸쳐 발효한다. 발효가 끝난 주모는 보다 큰 항아리로 옮겨 다시 한번 물과 섞는다. 그리고 누룩곰팡이균이 배양된 술밥을 또 한 번 넣고 하루에서 이틀 동안 발효시킨다. 4일 된 소량의 주모와 배양된 누룩 나머지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 밑술 제조는 끝난 거예요, 오늘로서. 질 좋은 막걸리는 3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재료, 기술, 그리고 깨끗한 물. 물은 막걸리의 맛을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지평주조는 이 물에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우물이요, 우리 양주장에 술도 만들고 쌀도 닦고 모든 것을 하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파놓은 우물이에요. 1925년 창업 당시부터 사용해온 우물. 50년 전만 해도 지평주조는 이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 막걸리를 만들었다. 현재는 양수기로 30m 깊이의 지하수를 끌어올려 사용한다. 아우, 시원하고 좋다. 이거 좀 약수나 마찬가지예요. 변치 않는 술맛. 그 뒤엔 변치 않은 물맛이 있다. 막걸리 제조의 마지막 과정은 밥을 찌는 것이다. 먼저 짧게는 6시간, 길게는 12시간 동안 물에 쌀을 불린다. 이어서 밥물을 따로 하지 않고 시루에 넣어 그대로 찐다. 쌀을 장시간 물에 불리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쌀은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물에 담궈놨다가 안에까지 수분이 흡수된 다음에 쪄야 되고요. 쌀이 어느 정도 시간이 안 지나도록 물에 담궈놓지 않으면 수분이 흡수 안 되면 쪄지는 게 아니고 볶아진단 말이죠. 밥을 찌는데 1시간, 온도를 낮추는데 또 1시간. 물기 없이 고들고들하게 지어진 고두밥이 완성됐다. 막걸리 제조에 필요한 모든 재료가 준비된 것이다. 먼저 고두밥을 5일 동안 발효시킨 밑술 항아리에 붓는다. 그리고 밑술과 섞이도록 골고루 저어준다. 앞으로 48시간 후면 이 술은 쌀막걸리가 된다. 또 다른 항아리엔 찐 밀가루가 부어진다. 이 술은 밀막걸리가 된다. 산소 공급을 위해서요. 숨구멍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요. 밀과 쌀을 넣고 평균 하루에서 이틀을 숙성시키면 비로소 지평주조의 막걸리가 탄생한다. 상큼한 사과향이 발생을 해요. 제조 과정에서. 그럼 그 상큼한 사과향을 얼마나 지속시킬 수 있느냐 하고 또 탄산 함유량이 인공탄산이 아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탄산 그런 막걸리가 가장 좋은 막걸리겠죠. 막걸리의 질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기포. 기포의 소리가 크다는 건 생막걸리 특유의 탄산이 잘 만들어졌다는 증거다. 이게 이제 내일 나갈 산수죠. 네, 내일 나갈 수. 막걸리의 질을 판단하는 두 번째 기준은 바로 향이다. 맛을 보세요. 찐밥을 넣은 후 하루 동안 숙성시킨 쌀막걸리. 이게 교반이 기반이 더 많이 됐어요. 기본적으로 술 다 괜찮은데 향이 더 좋았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숙성 기간에 따라 발효 방법에 따라 술은 각각의 또 다른 맛을 품는다. 때문에 술 빚는 사람은 술 맛을 볼 때면 매번 새로운 기대를 갖는다. 잘 익었어요? 예, 잘 익었습니다. 네, 맛있는데. 술밥 제조부터 숙성까지 총 열흘에 걸쳐 완성된 지평주조의 막걸리는 750ml와 1.7L 두 종류의 병에 담겨 시장으로 진출한다. 첫 행선지는 마을 주변에 위치한 작은 상점들. 이 배달만큼은 김기환 사장이 직접 책임지고 있다. 너무 구석에 있는데 이거 중간쯤에 놔두면 안 될까요? 다음에 사장님 이쪽으로 빼드릴게요. 일단. 아이고, 감사합니다. 거기 놔둬도 잘 나가는데 그거 뭐 상관인가?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 맥주 같은 데 있는 데 있으면 좋죠. 중간에 있으면 좋은데 사장님께서 그쪽으로 넣어주신다 그러시는데 다음부터. 지역민의 신뢰. 그것은 세련된 전시관의 홍보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힘이다. 실질적으로 사람 만나서 이 영업하고 이러는 게 이렇게 뭐 다른 마케팅 뭐 기술이나 이런 거보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실제로 다니면서 이제 그런 거 배우는 거죠. 매주 월요일 저녁 김기환 사장은 서울을 방문한다. 우리 술의 특성을 이해하고 연구해보는 전통주 전문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다. 강화 효소가 누룩에 들어있는 이 효모가 같이 서류라든지 이런 작품류들이 김기환 사장에게 이곳은 도전의 공간이다. 그는 이곳에서 균 배양의 온도를 달리하고 재료를 바꿔가며 술 맛의 변화를 끊임없이 시험한다. 향 좋다 진짜. 지금 지평 막걸리 담을 때하고 지금 많이 다르나요? 그렇죠. 다르게 담궜으니까
제가 어떻게 나올까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김규환 사장은 지금 주조장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 현실에 안주하고 있으면 이제 발전이 없잖아요. 어쨌든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또 배워야지 앞으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온 다음 날이면 김기환 사장은 공장장에게 자신이 배운 내용을 전달한다. 우리 보일러 세기마다 이게 틀리대요. 그러니까 20분이 될 수도 있고 40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간단하게 볼 수 있고 좀 과학적인 것 같아요. 전통의 발전은 현대화의 조화에 있다는 생각. 공장장 역시 그 생각에 동의한다. 30년간 거쳐왔더라도 신기술이라는 게 있으니까 시행착오를 좀 약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거면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래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실정에 똑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임무겠죠. 제 대해서 목표는 제 지금 현대에서 과학적인 부분, 많이 보완을 할 부분을 많이 보완하고 그래서 그럼으로 해서 좀 내실 있고 작지만 강한 기업을 만들어 보는 게 제 꿈이고요. 술맛은 손맛으로부터 시작된다. 질 좋은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 87년을 지켜온 지평주조의 고집. 내일도 그리고 100년 후에도 지평주조의 막걸리엔 그 고집이 담길 것이다.